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원래 메모리 왕 1위였지만 한때 아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분들이 몇 년간 그 어두운 터널에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런 파고를 딱 넘었을 때 10만 원 넘어갈 때부터 지금 어쨌든 내가 본전을 찾았으니 팔고 나가자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지금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냐, 더 사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저는 뭐 따로 분석을 하진 않고 분석된 자료를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서 가장 많이 하십니다. 지금 비싼데 더 사도 되나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요. 그래서 댓글 보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더 가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지만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고 여쭤보시는 그런 멘트, 지금 굉장히 높은데 더 사도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시면서 국내나 외국계 증권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 투자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을 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컨퍼런스 콜 이후 또 오늘 아침에 정말 많은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분석하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쭉 분석을 해놨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이 IBK증권과 같이 24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하나 딱 써놨고요. 그 밑에 국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이게 오늘만 나온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입니다.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서치를 해보니까 미래에셋증권이 24만 7천 원으로 올려잡았고 다월투자증권이 24만 5천 원으로 또 하나 냈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신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150조에서 20조 원 위로 올렸습니다. 170조로 올렸는데요. 이게 KB증권과 동일한 그런 영업이익 전망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메모리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 1위를 탈환할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1분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의미 있게 바라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에 숨은 두 가지 메시지라고 해서 첫 번째는 HBM 사업의 경쟁력 확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양 HBM4 이것으로 삼성전자는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HBM3에서 SK하이닉스에 절대적으로 밀릴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12단 제품 인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완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2월 말 양산 출하 대기 중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대신증권이 언급을 해줬고요. 고객사에서도 추가적으로 물량이 현재 쇄도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이주환 박사님하고 마켓나우 2부에서 대담을 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단에서 삼성전자의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수율이 조기적으로 개선됐을 때 점유율이 확 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대신증권 역시 HBM4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실적 시즌에 숨겨진 두 번째 메시지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의 설비 투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냥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팔릴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어서 파는 굉장히 똑똑한 전략을 구가하고 있다는 얘기였는데 대표적으로 LTA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거. 왜 단기적으로 먹거리 끝나고 치워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 계약을 하는 거. 그리고 미리 돈 받고 나중에 물량 대주는 거. 돈을 받아야지 든든하니까.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수급이 안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세대 R&D, 연구개발 강화하고 있고 유연하게 생산 체계를 구축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 부분을 좀 대응하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면서 질적인 도약을 언급을 했습니다. CLSA 외국계 증권사 22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JP모건 24만 원 부분을 제시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국내 증권사의 목표주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보면요. 메리츠 증권이 145만 원으로 가장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이고 그 외에 오늘 아침 나온 증권사의 리포트 목표 주가 제시했으니까 다 증권사마다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거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메리증권에서는 진성 수요만으로도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객사가 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라라는 의미에서 이 리포트를 쓴 것 같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1분기 27조 원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분기 더 늘어납니다. 35조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단에서 141조고요. 내년은 164조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사이클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스마트폰이나 PC는 개인과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위가 큰 규모의 경제가 있는 기업과 거래하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고 AI 데이터 센터 중심이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으니까 이런 흐름들이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CLSA에서는 목표 주가를 106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올려잡았었고요. JP모건 125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메리츠증권 가장 상단 145만 원 올려잡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AI 산업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골라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는 옥석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의 흐름들 비추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왜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그 흐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샌디스크가 시간의 주가가 여기는 13%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17%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 거래 주가가 17%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예상 대비해서 2배 이상 상회하게 나왔고 그러면서 가격 협상력에 우위가 있다라는 거고 올해 낸드에서 최대 시장을 맛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되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 칩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깎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대규모로 자본 지출, 앞으로 쓸 돈이 너무 많은데 과연 이것을 수익성으로 보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로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유는 AI 투자 수익으로 연결시켰다는 신호를 줬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4% 매출도 성장했고 AI 과잉 투자로 돈 못 버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다른 방향으로 투자자들의 신뢰와 그리고 선호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시장은 실적도 중요한데요. 비용 증가 부분, 캐펙스, 설비 투자 많이 하면 뭐해? 이거에 대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인식 굉장히 크게 있고 수익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은 매몰차게 버리는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도체주는 그래도 절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기업보다는 높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매수의 힘이 붙고 있다는 게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나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거는 추락했거든요. 거의 10% 가깝게 떨어졌는데 AI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주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결국 이런 흐름들을 보면 AI 불안 한 시대이긴 하지만 결국 승자는 돈 버는 기업이다. 그래서 현재는 반도체 투자가 답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기업이긴 하나 추가적으로 AI와 융합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들 이런 부분이 잘 평가됐을 땐 소프트웨어 기업들,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평가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건 장기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은 반도체 기업이라는 거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K게임주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잘못된 표인데요. 일단 NC소프트부터 말씀드릴게요. 매수에서 중립으로 약간 낮췄습니다. 이유는 가시적 파이프라인의 부재 이런 부분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넷마블은
5만 5천 원으로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구조적인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펄 어비스, 오늘 근데 펄 어비스 뭐 날아가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왠지 이 코스닥에 대한 그런 느낌 때문일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는 3만 원이라고 하면서 매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으니까 좀 보시고요. 결국 이제 골드만삭스는 크래프톤과 NC소프트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거든요. 근데 크래프톤은 52만 원입니다. 긍정적 흐름도 여기 써놨고 NC소프트 30만 원. 어쨌든 매수 유지해야 되는 다른 건 이제 투자 의견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크래프톤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PC와 모바일 트래픽 이런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스스로 이제 콘텐츠 만드는 거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모바일 출시 가치 이런 부분도 함께 그리고 인수한 그런 그 콘텐츠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다라는 데에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앞으로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JP모건에서 앞서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LG 엔소를 중립으로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국내 증권사와 좀 괴리가 있다, 목표 주가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JP모건은 포스코 퓨처엠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올렸는데 비중 축소는 유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보시면 너무나 좀 웃긴 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한 23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목표 주가 올려도 장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4분기는 실적이 부진해서 일단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JP모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성장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량 판매 의존도 이런 부분도 높다는 게 부담스럽고 전기차 수요 회복 시점도 불확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극재 반등 기회는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월에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음극재 반덤핑 관세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 향 매출 반등 가능성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보시고요. JP모건도 현재 주가에서 현저히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도 올렸는데 역시 비중 축소는 유지했다라는 점, 그 목표 주가 괴리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